안녕하세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테드 강연 요청을 받고 한 달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후회만 하다가 네, 괜히 하겠다고 했다 그랬다가 이제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저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 정영준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코미디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이름도 메타코미디라고 지었고 저희 소속 코미디언과 함께 맨날 코미디를 만들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강연 요청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코미디 얘기들 하고 하도 코미디 하고 다니니까 누가 저를 코무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별명도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코미디가 뭔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여기 코미디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저희가 정의를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한국어 정의를 좀 열심히 찾아봤더니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영어 버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Professional entertainment consisting of jokes and satirical sketches intended to make an audience laugh. 다 알아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한 분들이라서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한국말로 하면은 농담과 풍자적인 극으로 구성된 관객에게 웃음을 주는 전문 오락이라는 뜻이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좀 익숙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기 joke, 농담이라는 단어죠. 저희 자주 쓰는 단어죠. 농담. 나 농담 이거 농담이야. 왜 그래? 야, 농담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농담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하는 이 업인 코미디라는 것은 이제 실없이 사람을 놀리면서 웃게 만드는 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 보이죠.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놀리면서 돈을 받는 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일이라는 느낌도 조금 덜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누군가를 놀리면서 웃음을 준다라는 게 이게 좀 반발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놀리는 행위는 누군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좀 지나치게 불편해지면은 웃음이 나오기 되게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수많은 실패를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패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실러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크리스 락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보다가 이제 윌 스미스의 와이프에 대한 이제 농담을 했고 이제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한테 물리적인 공격을 했었던 사건이었죠. 제가 여기에 가치 판단을 지금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코미디라는 게 이런 결과도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꽤 어렵다는 얘기죠. 코미디가 예술 영역 중에 하나인데 다른 예술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를 냈다고 관객이 나와서 한 대 치지 않잖아요. 연기자가 발연기를 했다 그래서 싸대기를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근데 코미디에서는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코미디는 또 어려운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른데 너무나도 쉽게 노잼이라고 평가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여러 가지 취향에 따른 장르가 있어요. 뭐 힙합, 뭐 가요, 트로트, 뭐 아이돌, 뭐 락, 메탈, 뭐 발라드 너무 많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약간 스포가 있었죠.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거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이걸 즐기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영역인데,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코미디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업으로 삼은 이 코미디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왜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노잼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저희 크리에이터 콘텐츠들의 댓글을 조금 보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스포당한 이분들이 이런 분들 많이 보시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으신, 등산복을 입으신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오후 한두 시쯤에 약간은 취하신 것도 같으면서 조금 약간은 시끄러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종류의 분들이시죠.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놀려봤습니다. 이렇게 놀려봤죠. 한사랑산악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려봤는데 이게 놀리고 나서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되게 짜증나는 아저씨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울고 웃으며 인생을 배운다. 우리는 놀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요거는 다 읽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보면은, 우리 망한 소개팅 많이 경험하시죠? 야, 어제 누구 나왔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실패한 소개팅.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실패한 소개팅을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얘가 소개팅에 나왔으면 한 달짜리 이제 이야기거리죠. 그랬더니 이거를 한번 제대로 놀려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지켜보기는 힘들었었는데 너무 진심이라 욕도 못하겠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놀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었던 놀린다는 행위, 즉 make fun of 한다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부정적인 행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놀린다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요. 이 점에서 코미디가 이런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23년이죠. 그래서 3년 전이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이제 우차사가 2017년에 없어졌고 개그 콘서트가 2020년에 없어졌죠. 근데 사실 이게 이때 없어졌나요? 여러분들이 안 보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전일 거예요. 저조차도 이거를 안 본 게 이거보다 훨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시청률이라고 말하는 이 지표가 알려주는 이제 시청 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해요. 그 공개 코미디가 왜 없어진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반대로 제가 또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죠. 근데 제가 뭐 감히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그냥 저의 의견을 내자면은 결국 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놀리는 행위가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콘텐츠라는 이 장점은 약점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놀릴 수 있는 거리를 점점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의 빈 공간이 가장 컸었던 이 시기, 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바로 이 코미디가 우리 삶에서 제로가 되었었던 시기에 저는 코미디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되게 명확했어요. 음악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바뀌지 음악을 안 듣게 되는 순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미술도 그렇죠.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을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지지 않을 코미디가 지금 잠시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거라면 내가 다시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또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조금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자주 그러기는 하는데요. There's no humor in heaven.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이 천국, 유토피아에서는 휴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앞뒤에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다 잘라내고 제 식으로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사회에서는 서로 놀릴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완벽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세상이니까 놀릴 거리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죠. 그럼 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그린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완벽한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사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의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게 어찌 보면은 이 휴머, 코미디, 농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 중 희, 노, 애락, 이 노와 애를 희와 락으로 계속 바꿔주는 것이 바로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런 담론을 들고 저희는 조금 제대로 놀려보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려봤어요. 우리 사회에는 진짜 놀릴거리로 산재해 있죠. 우리 자신을 봐도 이렇게 놀리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치, 문화, 연예, 뭐 저의 모습들, 뭐 비만, 탈모, 뭐 이런 세상에 놀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놀려야 되느냐? 뭐 다 놀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놀려야 되느냐? 잘 놀려야 됩니다. 잘. 이건 잘 놀리는 걸까요? 굉장히 잘 놀렸었던 코미디 컨텐츠죠. 우리 세대 마지막 코미디 스타 심영래 선생님의 대표작 영구와 땡칠이입니다. 이게 80년대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었던 국민 콘텐츠이고, 저를 비롯한 80년대 키즈들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양분이 되었었던 콘텐츠이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연령대를 잘 몰라서 어제 여기 오르가나이저 분과 얘기해봤더니 03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고 웃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웃길 건 같아요. 근데 뭔가
우와 하면서 큰 웃음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죠? 이게 40년 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코미디 컨텐츠인데 왜 이제 와서는 웃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과연 왜 우리가 폴 맥카트니 막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1960년대 자기가 만든 노래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데 왜 코미디 컨텐츠는 40년 전 컨텐츠를 가지고 오면은 왜 웃기가 힘들까? 그래서 이 코미디에 항상 있어야 하는 이 요소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고 그거를 제가 시대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 보려고 합니다.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이죠.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라는 말이에요. 이란 말이래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제가 건축 전공을 해가지고 건축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단어인데 건축 쪽에서 설명하는 형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이게 밀라노 대성당이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물들이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신었던 사람들의 신발이 저렇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적 시대 정신은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미적, 심미적 컨센서스가 바로 이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연구와 땡칠이 이 콘텐츠의 핵심은 연구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에 있었던 바보 캐릭터예요. 그거를 1980년대에 이 캐릭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950년대 그런 바보상을 그린 거고 그거가 사람들한테 직효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23년에 1950년대, 1980년대 바보 캐릭터가 공감성이 부족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데 여기 서울대 앞에 이런 바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 바보가 이런 느낌이었으면 여자 바보는 그때 약간 흰색 저고리 입고 꽃 달고 다니던 그런 분들이셨죠. 그런 분들 지금 여기 언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 산재하는 그런 바보 캐릭터가 아닌 뭔가 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바보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놀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시대 정신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에 맞는 지금의 바보를 찾아서 놀려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바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았었던 지금 시대에 맞는 바보입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이죠.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고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저 선글라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선글라스와 주말 되면은 카니발을 타고 이제 근교에 쇼핑몰에 가는 젊은 아저씨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준이라는 아들을 키우는 신도시의 젊은 엄마. 억척스럽게 살면서 본인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은 기빨리고 자주 보고 싶지만 막상 보면 조금 힘든 10년 동안 장기 연애로 인해서 이제 서로 알 것 모를 것 다 알아버린 커플, 서로 사랑은 하지만 뭔가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 무관심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커플들. 어눌한 한국말로 열심히 세상에 족적을 남겨보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일본인 호스트. 어찌 보면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기 직업에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일본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고요. 우리들 동료이면서 우리들 바보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놀림거리, 지금의 놀림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턱치회라는 이상한 전시를 하나 해봤어요. 이제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 방송국에 이창호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턱이 이렇게 되게 여러 번 접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턱을 주제로 자기가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턱 상도 세워봤고요. 그리고 창호가 직접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객들이 와서 이렇게 턱을 한 번씩 찔러보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가 자신의 턱을 스스로 놀림거리로 만들어서 이를 예술이라는 그 프레임에 씌워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갤러리에서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코미디라는 예술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 되게 코미디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묘한 감정을 보면서 이렇게 둘러보게 됐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미디는 누군가를 놀린다라는 대주제로 되게 다양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약간은 세간에 알려지게 됐었던 2021년에 이제 부캐라는 이름으로 정의됐었던 코미디들, 그리고 2022년에 스케치 코미디, 가 좀 우리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요. 2023년의 코미디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업이 될 수도 있고, 만담이 될 수도 있고, 임프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공개 코미디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누군가를 놀리는 행위, 이 코미디라는 예술은 우리 삶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